네, 안녕하세요. 차트 선생입니다. 자, 금양. 와, 이거 참 뭐라 드릴 말씀이 없을 정도로 주가가 많이 밀려가지고 일단은 투매 물량이죠. 투매 물량. 투매 물량이 좀 많이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이 금양의 하락 자체가 사실 금양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여러분들. 그건 확실하게 좀 우리가 알고 가셔야 돼요. 금양도 잘못을 하고 있긴 해요. 공시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에서 신뢰가 좀 잃어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거. 금양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2차 전지, 그죠? 레버리지를 좀 보면은 사실 차트 자체가 금양과 어때요? 굉장히 유사하죠. 2차전지 모든 종목들의 차트가 비슷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주가가 하락하는데, 자, 이거는 ETF임에도 불구하고 이 2만 원짜리 ETF가 지금 주가가 얼마죠? 1,500원입니다. 얼마나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금양만의 문제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결과적으로 2차전지 산업 전방적인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양이 일단 여기서 반등이 좀 나와주려면 다른 2차전지들보다 강한 반등이 나와주려면은 일단 류강지 회장에 남아있는 일단 대여금 1,800억 있죠. 1,800억. 자, 이거에 대한 부분이 저는 해결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 무슨 말이세요? 일단 우리가 이번 분기 보고서를 또 봐도 알겠지만 이 차입금 관련 차입금 관련된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는 게 좀 있어요. 차입금. 여기 보시면은 단기 차입금 관련돼 가지고 여기 KJ 인터내셔널, KY 에코, 류광주 회장 자 이렇게 좀 존재하죠. 이 금액을 다 더해 보면요, 금액 자체가 2,200억에 4,600억 정도, 4,600억 정도 금액이 일단은 좀 부채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4,800 정확히 4,800억, 4,800억 정도. 4,800억 정도 단기 차입금으로 잡혀 있는데 3천억 출자 전환했죠. 그럼 남은 게 얼마요? 1,800억 남아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1,800억의 이 남은 대여금에 대한 금액을 요것 또한 출자 전환해서 소각하는 방법으로 가는 게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여기서 남아있는 1,800억에서 이자가 4.5%이기 때문에 사실상 류강제장이 1년에 받는 이자는 80억입니다. 회사로서 회사한테 받는 돈 80억이고 한 달로 계산하면은 거의 한 6억 5천만 원, 7억 정도를 한 달에 이자로 좀 받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제 생각에는 해결이 좀 돼야 된다. 해결이 좀 돼야 되고 요게 해결되기 위해서는 일단은 12월 2일에 수주가는 1,000만 주 이거에 대한 일단 매도 계획도 분명하게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자, 요 부분 잠깐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12월 2일에 회사가 류광제회장 받은 1,000만 주 있죠. 이걸 결과적으로 매각을 해야지 회사에 돈이 들어오고 자금이 도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몇 가지가 있긴 합니다. 첫 번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교환사채를 발행하는 거예요. 교환사채 발행할 때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주에 대해서 주당 3만 원, 그러니까 3천억에 매도를 하고 3천억을 일단 회사에 어떤 일부 그 지분이 있을 거예요. 지분이나 뭐 토지나 이런 거를 일부 담보로 잡습니다.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준 이후에 이 3개월 뒤에 전환할 수 있거나 1개월 뒤에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을 부여해서 1개월 뒤 또는 3개월 뒤에 주가가 오르지 않으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다시 돈을 받아갈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내려고 할 건데 이렇게 해놓고 호재를 띄워야겠죠. 호재를 띄워야지 얘네들이 교환사채를 어떻게 해요? 교환하겠죠. 돈을 주식으로 바꿔서 교환사채를 실행을 시켜서 나갈 텐데 그럼 금양으로서는 호재를 만들어 줘야지 얘네들이 나갈 수가 있잖아요. 받아간 애들이 처음에 이걸 약속하고 돈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남아있는 1,800억에 대해서도 출자 전환을 완료해 놓고 이 출자 전환한 물량을 소각할 수도 있습니다. 소각까지 이것까지 계획을 할 수 있어요. 소각을 해놓고 이게 결과적으로 시장에서 엄청난 호재가 될 거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맞죠? 호재가 될 거란 말이야. 이 부분을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이 금감원도 결과적으로 유광재장에 남아있는 1,800억의 대여금이 걸렸을 거예요. 왜? 유상증자 해줬는데 이 돈을 갚아버리면 어떡해. 유상증자 해가지고 일부를. 그죠? 그래서 이게 일단 없어진다라고 하면 금감원에서도 딱히 크게 뭐 태클 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해결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금양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일단은
주가 자체가 반등이 나오려면 루강지 회장의 추가적인 움직임이 좀 나와줘야 된다. 그냥 기술적으로 올라가기에는 지금 자리에서는 좀 많이 힘든 상황이에요. 일단 오늘 같이 주가가 급락을 했을 때 제가 봤을 때 손절하는 사람도 정말 많았을 것 같아요. 오늘처럼 급락을 했을 때 손절하는 사람 많았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2차 전지 보면은 리튬 보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좀 흐름을 보면은 자, 처음에 금양도 많이 빠졌다 오르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프레미엄도 마이너스 15%, 16%까지 오르고요. 에코프로도 마이너스 15%까지 다 오르고 있습니다. 엔캠도 다시 6%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고요. 자,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어떤 부분이냐면은 일단은 오늘 같이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손절하는 사람이 정말 많았을 거예요. 이게 보통 급락이 나오면 무서워서 손절을 하고 급등이 나오면 더 갈 것 같아서 추격 매수한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가장 잘못된 거. 급락이 나왔을 때는 추가 매수는 하지 않되 매도도 하지 말아야 돼요. 왜? 이 급락이 진짜 추세적인 급락인가 아니면은 단기적인 이슈성 급락인가를 확인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아침에 여러분께 말씀을 좀 드렸던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오늘 아침에 2차 전지 쪽에서 많이 급락이 나왔죠. 2차 전지 IR 보안 폐지 이슈로 2차 전지 폭락세 나오고 있다. 장난 아니었어요. 뭐 포스코 8%, 푸천 마이너스 7%. 근데 이게 중요한 건 하락폭이 더 확대됐어요. 보시면은 여기서 하락폭이 더 확대되면서 마이너스 15%까지 갔단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들이 있어요. 뭐냐면 자, 2차 전지 하락하면서 코스닥을 일단 끌어내리고 있고 한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요? 2차 전지 쪽에서 개인들의 전체적인 손절 물량까지 쏟아지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내용 간단해요. 9시 8분이죠. 엄청나게 급락하고 있을 때요. 이때 정확하게 말씀드린 부분이 이거예요. 급락에는 매도하지 말고 반등은 무조건 강하게 올라온다. 주식이라는 게 이렇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2차 전지, 금양이든 엔캠이든 일단 반등하면서 올라올 때 그때 대응하고 지금은 관망하고 놔두세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 이 9시 8분 기준에서 그러니까 제가 무책임하게 관망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관망을 해야 되는 분위기가 맞다는 거예요. 주가 급락을 할 때는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자, 엔캠도 보면은 오늘 9시 8분이 얼마였어요? 최저가였어요. 최저가. 그죠? 9시 9분에 최저가 찍었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22% 찍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건 하나였어요. 뭐요?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이유는 하나예요. 이유는 하나. 왜 기다려야 될까요? 왜? 급락에는 모두가 투매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모두가 투매. 모두가 투매할 때 같이 투매하면 됩니까? 아니죠. 투매 물량 받아서 단기적인 회복세가 분명히 나올 가능성이 높잖아요. 금양 오늘 바닥에서 10만 8천 원 털린 사람들은 지금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쳐 날뛰겠죠. 정신 없을 거예요. 승질나고 열받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대비해서 우리가 뭐 하자? 급락에는 흔들리지 말자. 급락에는 그냥 관망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저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거 어떻게? 2차 전지 일단 과대낙폭이고 반등 시에 비중 축소. 금양도 일단 매수 단가에서 지금 마이너스 30% 정도 찍혀 있는데 생각보다 조금 하락이 심각해서 반등 시에 조금 손실이라도 덜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금양을 원래 갖고 있던 분들, 원래 물려 계시던 분들은 이 가격에 못 팔죠. 그죠? 못 팔아요. 일단은 계속 가져가시는 거고 결과적으로 반등이 나오거나 했을 때 비중을 좀 덜어내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금양이라는 종목을 우리가 단기적으로 보신 분들도 분명히 존재해요. 우리가 이때 당시에 들어가서 여기서 2분의 1 비중 축소하고 다시 한 번 더 이 구간에서 물량을 조금 모아서 다시 한번 올라갔다가 평단을 가지고 있는데 4만 원 초중반, 4만 원 중반 정도, 4만 6천 원 정도 평단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은데 주가 급락이 나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손실폭이 좀 큰 상태입니다, 사실. 근데 기존에 들고 있던 분들은 어디 들고 있어요? 옛날에 금양 들고 있던 분들 10만 원대 들고 있죠. 그런 분들은 일단 들고 가셔야 되는 거고 신규로 들어왔던 사람들은 손실폭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현재 구간에서는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좀 축소하는 방향으로 가자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비중 축소한다고 제 배신자네라고 하시지 말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드리지만 결과적으로 주식이라는 것이 위아래 계속적으로 움직이는 놈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적인 측면, 금양을 일단 저는 반등이 나올 거라고 좀 생각을 해요. 너무나 많이 빠졌습니다, 사실. 그냥 2차 전지 자체가 너무 많이 빠졌어요. 금양에 말씀드린 금양에 잘못한 것도 있지만 2차 전지 자체적으로 많이 빠지는 것도 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서라도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우리가 단기적으로 기다렸다가 반등이 나오면 대응을 좀 해야 된다. 오늘 이슈가 좀 나왔죠.
자, 오늘 배포된 내용을 보면요. 미국의 IRA 전기차 보조금 폐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이며 정부는 다양한 시나리오별 대응 방안 마련 중이다라고 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조금 아셔야 되는 게 그 나라에서도 이렇게 공시를 한 내용은요. 결과적으로 어떤 부분이요?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내용. 그냥 찌라시성. 왜냐면은 확실하게 폐지됐다가 아니잖아요. 될 거다잖아. 근데 이걸로 너무 시장이 큰 발작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일단 내용이 나온 겁니다. 쌤, 그러면 폐지 안 하는 건가요? 자, 이거는 우리가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지만 누누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 법안이라는 게 사실상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게 미국의 전 대통령이 만들어 놓은 법안, 통과한 법안을 이번엔 현 대통령이 트럼프가 사실 악동이긴 하지만 마음대로 없애거나 하면은 사실상 이거는 좀 문제가 분명히 될 수밖에 없어서 이 축소에 대한 의견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폐지라는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서 그냥 어느 정도 얘기한 거를 우리나라에선 항상 부풀려서 해석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지금 주가가 빠진 게 뭐 거기 부풀려진 가짜기 때문에 주가 빠졌다가는 아니에요. 근데 금양이 애초에 금양이나 다른 2차 전지나 트럼프가 됐을 때 IRA 법안 폐지를 염두에 둬서 주가가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태잖아요. 맞지 않아요? 이미 트럼프가 됐을 때부터 IRA 법안 폐지를 우려해서 주가가 이미 다 빠져 있는 상태잖아. 근데 여기서 폐지 이슈가 나오니까 급락이 나온다?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과대낙폭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일단 주가가 빠지고 있는 거는 정말 짜증나고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이렇게까지 단기적으로 빡세게 급락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반등 나왔을 때 좀 대응을 해야 되고, 금양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11월 25일에 뭐가 있죠? 11월 25일에 MSCI 관련된 편출이 있습니다. MSCI 관련된. 그래서 이때 외국인 패시브 자금이 좀 나갈 거예요. 패시브 나갈 건데 이때 결과적으로 지나고 12월 2일에 수중이 있죠. 회사에 이제 류광재 회장이 이제 증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매각하는 방식으로 현금이 들어오면 시장에서는 단기적인 2차 전지 전체적인 하락세가 나왔기 때문에 2차 전지 반등세에 힘입어 금양이 호재가 같이 나오면서 강하게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그때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릴게요. 12만원, 13만원에 금양 막 추천하던 사람들 지금 뭐라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손절해야 된다 이런 얘기 하시는 몇 분 보이시는데 그렇게 하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뭐 12만원, 금양 같은 경우는 뭐 10만원, 12만원 이때 계속해서 매도하라고 했던 사람이잖아요. 뭐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4만원 구간에서 우리가 조금 모아가 보자라고 했는데 지금 워낙 급락이 세게 나와서 우리도 이걸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 고민 중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내가 10만원에 산 사람들은 지금 구간에서 어떻게 손절합니까? 마이너스 70%인데 기다렸다가 반등할 때 비중을 축소하든지 해야지. 그래서 혹시나 뭐또 높은 구간에 물려보시 계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제가 이렇게 2차 전지 관련돼서 오늘 브리핑을 좀 드렸습니다. 이렇게 브리핑을 아무래도 이제부터 급락이 좀 나오면은 이런데 브리핑을 좀 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금양이든 뭐 다른 2차 전지든 급락이 나왔을 때 앞으로 근데 급락은 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폐지에 관련된 부분들이 이미 시장에 노출이 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다음번에 나오는 내용들에 대해서는 크게 반응이 없을 거다. 그래서 호재성 이슈에 좀 반영이 호재성 이슈가 나오면 그거는 좀 반영을 세게 할 것 같으니까 이 부분들 여러분 체크하셔서 내가 조금 금양에 대해서 도움이 필요할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요. 금양 입장이라고 딱 네 글자 남기셔서 텔레그램방 들어오셔서 좀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2차 전지가 회복을 하려면은 시간이 좀 걸린다. 시간이 좀 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단기 과대낙폭에 의한 기술적 반등이 아주 강하게 나왔을 때 금양을 제외한 2차 전지는 비중을 좀 축소하시고요. 금양 같은 경우는 결과적으로 유상증자라는 부분이 해결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걸로 단기적인 호재성 이슈를 계속적으로 만들어낼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2차 전지보다 조금 더 강하게 반등할 가능성도 생각을 하고 있다. 그래서 금양 같은 경우는 지금 말고 주가가 반등했을 때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주가가 지금 말고 좀 급등이 나왔을 때 대응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혹시나 같이 대응을 좀 해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10-9201-6329로 금양 입장이라고 남기시면 됩니다. 자, 금양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텔레그램방 당연히 초대해 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냥 들어오셔서 이러한 브리핑을 좀 받으시면 좀 주식에 빠졌을 때 정신이라도 차리실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아침에 뭐 정신 없고 난리 나셨을 텐데 이러한 부분들 제가 정리해서 좀 도와드릴 거니까 흔들리지 마시고요. 제가 뭐 금양이라는 회사가 좋아서 흔들리지 말자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하락에는 멘탈을 좀 잡으시고 급등이 나왔을 때 이때 좀 대응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금양 입장이라고 남기셔서 텔레그램만 꼭 들어오시고요. 추가적으로 우리가 이 IRA 법안 결과적으로 미국 정책에 따라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흔들리고 있어요. 23년도에 RA 법안 통과하면서 이차전지가 급등을 했는데 22년도에 정확히 이차전지가 올라오다가 조정을 받고 RA 법안 통과가 나오면서 23년도에 엄청난 파동으로 금양이 뭐 50배, 에고프로 30배, 포스코 10배 폭등이 나왔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IRA 법안 제외하고도 미국에서 곧 통과될 법안을 생각해야 되는데 뭐가 있습니까? 24년도에 생물보안법이 있습니다. 이거 뭐요? 바이오죠. 지금 바이오 오르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데 생물보안법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생물보안법 통과가 되면은 뭐가 올라갈까요? 바이오가 올라가겠죠. 이거 12월 통과가 예상이 되어 있는데요. 둘 다 중국을 견제함으로써 우리나라로 반사 수익이 온다, 반사 이익이 온다라는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비슷한 형태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이오 종목에서도 히든 종목을 하나 반드시 잡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좀 대응을 해보실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요. 010-9201-6329 제가 요거 히든 종목을 하나 준비했으니까 영상 마지막에 좀 확인하셔서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금양에 대한 부분, 이차전지에 대한 부분은 금양 입장이라고 남 위에 번호 010-9201-6329로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추가적인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요? 추가적인 부분들은 바로 히든 종목, 생물, 바이오, 미국 생물보안법 관련된 히든 종목, 그리고 기법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별건 없지만 이러한 섹터들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되고 왜 IRA 법안이랑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똑같다고 생각을 하는지 이러한 이 증시가 움직이는 기법들 이런 거 좀 시장의 흐름 이런 거 좀 읽어내실 분들 작전 세력들이 어떤 포지션으로 매집을 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소개시켜 드릴 겁니다. 자, 금양에 대한 입장은 금양 입장, 히든 종목 그리고 기법 이건 또 뭐냐면은 제가 요거 정말로 이제 진짜 오랜만에 좀 완전 괜찮아 보이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해서 가져온 종목인데 지금 계속적으로 횡보를 하고 있어요. 자, 이 종목 보면 잘 봐봐요.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 종목 차트 전에 우리가 이걸 한번 볼게요. 자, 이 종목이랑 이 종목은 어때요? 차트가 어때요? 똑같지 않나요? 움직임 자체가 봐봐요. 이 종목 매집 후에 그죠? 고의적으로 하락을 유도해서 하락을 만들어냈죠. 그죠? 악재를 노출시켜서 하한가를 만들고 뭐 했어요? 바닥에서 매집을 진행하고 301선과 224일선 장기 이평선 밑에서 검색기에 안 나오게 설정까지 완료했다. 그죠? 그 이후에 어떻게 했어요? 그 이후에 검색기 안 나오게 하고 그 이후로 보름 대량 매수세 들어오고 뒤에서 봐봐요. 어떻게 됐냐? 이렇게 됐어요. 이 자리에서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몇 배요? 12배. 한 달 동안 12배 폭등했어요. 이거 뭐요? EV 첨단 소재예요. EV 첨단 소재. 똑같단 말이야, 차트가. 얘랑 봐봐요. 얘랑. 똑같단 말이야. 올려놓고 뭐예요? 매집해서 고의적으로 이탈시켜서 바닥권에서 매집하고 있죠. 그죠? 장기 평선 밑에서 검색기 안 나오게 설정해놓고 매집 후 고의적으로 하락 유도하고 악재 노출시켜서 급락 만들고 뒤에서 대량 거래 들어오고 있죠. 보여? 이 자리요. 이 자리. 자, 여기서 한 번만 더 위로 올라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더 위로 들어오는 대량 거래 들어오면 그때부터 잡을 수 없습니다. 왜? 왜 못 잡아요? 이렇게 올라가니까. 그죠? 이거 바닥에서 100만 원 아니 200만 원이라 사놓으면은 10배까지도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래요. 자, 요 종목 몇 번으로 보내면 된다고요? 010-9201 자, 6329로 히든이라고 남겨주세요. 히든. 요거 선착순 30명은 그냥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히든이라고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래서 요 종목은 제발 꼭 한번 받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받아가면 좋을 것 같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이 기법까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 기법은 뭐냐면은
자, 이 기법이 뭐냐면요. 단기적으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는데, 제가 이 종목을 발굴하는 거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요거는 내려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을 좀 당겨서 확인을 해보면은, 자, 이쪽에 제가 이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을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놨습니다. 세력들이 매집하는 원리를 알아야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건데, 주식이라는 것은 항상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저점 부근에 매수를 해야지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때 이 가장 저점 부분에 잡아놔야지 변동성에 견딜 수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이 변동성의 중간 부분에 잡아 놓더라도 세력이 매집을 했다라는 확신만 있으면은 내가 버텨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모든 주식에는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은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인일 수도 있고 기관일 수도 있죠. 결과적으로 물량을 많이 가진 놈들이보다 우리가 말하는 세력이라고 하는 존재들이다. 자, 그리고 주식은요 항상 선반영이다라는 거 우리가 인지를 하셔야 된다. 왜냐면은 에코프로 한번 보자고요. 에코프로 주가가 10만 원에서 150만 원 갔다 어디까지 빠졌죠? 40만 원까지 빠졌죠. 그래가지고 뭐요? 아, 선반영이었구나. 이거를 시간이 지나야만 알 수 있는 거죠. 그 주식은 기대감이고 그 기대감이 결국 어디까지 반영될지를 정확하게 캐치해야 주가의 상승폭을 어느 정도 예상할 수가 있다. 거래량은 힘이다. 세력들이 사용한 돈의 힘을 보고 이 세력들이 얼마나 강한 놈인지 확인해야 한다. 바닥에서 터지는 거래량들을 확인해야 되고, 고점에서 터지는 거래량, 고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내려온다 보다 고점 신호다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에코프로 때를 보면 아시겠지만 계속 올라가는 종목을 계속 가겠지라고 욕심을 내다 보면 어떻게 된다? 수익을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욕심은 독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수익을 챙겨줄 때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부분 좀 몇 개를 말씀드릴 건데, 심리가 중요한 이유예요. 내가 사면 빠지고 내가 팔면 오르는 이유, 결국은 뭐다? 심리의 차이이다. 내가 사면 빠진다면 분할 매수로 매수해보자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 다 내용을 담아놨으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자, 내가 1,000만 원을 매수했을 때, 그죠? 내가 사면 빠진다면 250만 원만 사면 뭐요? 빠지면은 추가로도 매수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쫓겨가던 매매에서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이 주식을 흔들 수가 있다. 내 마음대로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항상 추가 매수할 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뭐 한다? 없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반드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3분의 1 내지 2분의 1 올라갈 때 매도해야 된다. 뭐 할 때? 어디서 매도해야 될지 고민될 때요. 종목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죠? 욕심을 내려놓고 수익을 챙겨야 된다. 내가 고민하는 순간에 결과적으로 이러한 모든 것들이 내가 고민한다는 것이 뭐요? 공부 자체가 덜 됐다라는 반증이고,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대략적인 목표가를 정해서 매도 타점을 분할 매도로 잡아놓자. 영원하게 상승하는 종목은 없습니다. 우리 국장에는 항상 강하게 오르면은 조정이 강하게 나와요. 올라갔을 때 수익을 챙겨가야 우리가 뭐 한다? 확실한 매매를 할 수 있다라는 거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부분들, 이러한 종목들을 잡는 방법들, 이러한 부분들 여러분들한테 이 심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이 기법, 그죠? 어떻게 종목을 선정해 가고 어떤 심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이런 기법들을 제가 드릴 거니까 꼭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결과적으로 종목을 고르는 방법은요, 간단합니다. 간단해요. 이러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죠? 실적이 좋고 바닥에서 매집이 들어오는 이러한 종목들, 제가 밑에도 많이 있는데 일단 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러한 종목을 찾는 법, 검색기로 찾으면 되는데, 혹시나 이런 검색기가 없다, 기본적인 거거든요. 기본적인 거. 결과적으로 우리가 차트를 모두 다 돌려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이러한 기법에 맞는 종목들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검색기가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검색기 필요하다고 하시면은 제가 모든 내용을 공유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쪽에 010-9201-6329 이쪽 문자로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그죠? 딱 두 글자씩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이러한 종목들도 결과적으로 히든 종목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이라고 010-9201-6329 이쪽으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보내드릴 테니까, 당연히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법 또는 히든 남겨주시면은 요 자료들 전부 다 공유를 드릴 테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